안녕하십니까. 지금요, 좌파들은 이제 그 가장 타겟으로 삼는 게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 자들은 이제 그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고리라 생각하고 모든 걸 이렇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가짜뉴스도 이런 데 그 가지고 엄청나게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어요. 참 이게, 근데요, 진짜로 밝혀진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옛날에 줄리 의혹부터 그다음에 그 학력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학사, 석사, 박사, 서울대 최고위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이걸 가지고 이게 뭐 마치 학력 위조를 해, 또 줄리로 해, 이런 식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퍼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양평 고속도로를 뭐게 그또 돈을 내고 했다. 이거 진짜 황당무계한 괴담입니다. 그다음에 그 오빠가 마치 이게 그 심우정 총장 거기 또 뭐 신문고등학교 동문이니까 관여인 것처럼 이렇게 퍼뜨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최은순 씨도 진짜 피해만 보고 10원 하나 피해 준 게 없고 오히려 피해만 그 완전히 봤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사기치가 엄청나게 뭐 장고정명해서 돈을 엄청 챙긴 것처럼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진실 하나하나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파우치 백매도 그렇잖아요. 그냥 참칭 목사가 아버지 친분 이용해서 접근해가지고 툭 던져놓고 간 거, 그거 돌려준다고 봤습니까? 그걸 김 여사 뜯어 씁니까? 솔직히 그걸 쓰겠습니까? 이걸 마치 이렇게 엄청난 뭐 범죄가 있는 것을 6개 범죄로 엮어가지고 그걸 수사심의위원회 해부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 뭐 일반 국민이 봐도 말이 안 되니까 다행히 뭐 거의 만장일치로 거의 뭐 전북의 그 불교 속에 놓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이거는 원래 해부하지 않고 당연히 그냥 무혐의 각하식, 이거는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에 그냥 각하식이 되는 거예요.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게 동영상이 있으니까 오히려 죄가 안 된다는 걸 더 잘 알잖아요. 그냥 제가 검사했으면 그냥 접수하는 순간에 그 다음날 그냥 쓰레기통에 각하식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오래 끌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뭐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은 잘 났고 저는 이원석 총장이 문제가 많다 보는데, 먼저 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사필 규정으로 그대로 났는데, 근데 이 문제는요, 좌파들 이거 승부 안 합니다. 좌파들은요, 김건희 여사 처벌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도 승부 안 합니다. 이제 특검 가야 된다 이랍니다. 또 이게 특검이 무혐의하면요, 그러면 그 특검을 또 특검해야 된다 이랍니다. 그 특검, 무혐의한 특검을 또 특검해야 된다. 이 자들은 이게 끝까지 승부 안 합니다. 그게 그 좌파들의 본색을 모릅니까? 끝까지 자기들은 그대로 가짜뉴스 괴담으로 김 여사 공개하기 위해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쳐다보질 않습니다. 아예 사건의 내용도 몰라요. 하여튼 그거는 뭐 잘 끝났는데, 문제는 이제 또 하나 오늘 법안을 발의했더라고, 법사위에서. 뭐냐면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공천에 개입했다, 이걸 또 특검법에 이어가지고 새롭게 특검법을 법사위 그 발의를 했더라고요. 참 이게 동작도 빠르네. 야, 이거는 이게 진짜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이 내용은 이게 저희가 며칠 전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방송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장성철이하고 MBC 그 방송했는데, 장성철이가 제보고 왜 방송에서 자기를 자꾸 비판을 하길래, 야, 인마, 내가 이 방송에서 네 비판하지, 그러면 뒤에서 뒷담화로 비판하면 누가 국민이 보냐? 정당하게 비판하는데 너 할 말 있냐? 너 참칭 보수가 할 말 있냐? 제가 그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뉴스 토마토하고 이제 그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조금 알렸잖아요. 이걸 특검법에 벌써 였다니까요. 뭐냐면 이제 그 뉴스 토마토 이야기입니다. 장성철이나. 뭐냐면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그때 창원에 김영선, 오선 의원이 있잖아요. 김영선. 이분하고 이제 좀 친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친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텔레그램 좀 할 수도 있겠죠. 오선 의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선 의원이 오선인데 창원에 공천 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다선을 그 지역에 다시 줄 수는 없잖아요. 원래는 창원에서도 물갈이 컷오프 대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원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왜 이런 거죠. 김태우 지사도 중진들이 희생해라 하니까 김태우 지사도 거창에서 양산 갔잖아요.
조혜진도 밀양에는 공천 안 주니까 김해로 갔잖아요. 떨어졌지만 조혜진. 그러니까 이제 뭐 창원은 텃밭이니까 창원에는 공천이 중진들 안 된다. 차라리 당을 위해 희생한다는 헌신한다는 명분으로 험지로 가라. 그러면 이게 김해가 험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상의를 해오면 한 번쯤 이게 조언해 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뉴스토마토 보도가 그렇다는 거니까. 근데 뉴스토마토도 그게 텔레그램 주고받은 거는 없대요. 근데 모르죠. 김영선 의원이 뭐 공천이 컷오프 됐잖아. 김해 가서. 그러니까 이제 김해 가서 컷오프 되니까 좀 순간 섭섭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한테 보여줄 수는 있다 봐요. 야, 이렇게 내가 컷오프 됐다. 억울하다. 이렇게 뭐 보여줬다면 그게 또 누가 들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그 텔레그램을 뭐 깐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특검법에 들어갈 사안입니까? 진짜 우리가 불법적으로 선거 개입은요. 제가 방송마다 비교했잖아요. 송철호 건하고 대비하면 된다. 송철호 있잖아요. 송철호를 당선시키려고 문재인이가 청와대의 모든 조직을 이용해서 김기현이 압수수색하고 임동호 사퇴시키고 그 다음에 공약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가 송철호가 당선됐잖아요. 이거야말로 정치 개입입니다. 최악의. 그러니까 정치 개입은 공무원만 되는 거예요. 공무원의 정치 개입 금지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공적인 여러 가지 저는 지인이 있어. 법률상으로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법률상으로 선거 정치에 개입이 되는 이런 게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정치에 관심 있다 보면 친한 사람도 있고 그럼 상의도 해보고 뭐 이렇게 전화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저도 방송하다 보니까 저도 수많은 후보자들하고 통하다고 만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공무원도 그래 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실제 그 불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문재인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공무원도 뭐 상담 정도로 하거나 문자 정도 보내는 거는 공무원도 괜찮은데 근데 이거는 김건희에서는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선의로 물어볼 수도 있고 덕담할 수도 있고 조언할 수도 있고 실제 김영선 의원이 김해 가서 컷오프 됐잖아요. 만약에 진짜 뭐 김건희 여사가 진짜 뭐 억지로 밀라고 해서 컷오프 됐겠습니까? 경선기에는 죽겠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이게 뭐 공약을 지원해 준다. 아니 공천이 돼야 뭐 공약을 만들어주지.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약을 만들어줍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순서가. 그냥 이게 뭐 덕담 정도로 물론 문자가 공개돼 봐야 되겠지만 덕담 정도로 어떻게 했는지는 막 문자 저도 모르니까 보도만 봐도 아무런 법률상으로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특검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민주당 의원들 이 좌파들은요 조국당도 거기 들어갔죠. 특히 법사위 전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법사위나 민주당이나 조국당이나 제일 중요한 게 제형 법정주의를 공부해야 됩니다. 제형 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사전에 법률로 규정이 돼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 형법이든 선거법이든 미리 사전에 범죄와 형벌을 사전에 정해놔야 딱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처벌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몇백 년의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근대 법치 국가에서 제형 법정주의는 불면에 가장 지켜야 될 대원칙입니다. 옛날에 1917년에 레닌이 스탈린이 소련을 혁명할 때 그때는 법에 뭐라고 돼 있냐? 법에 혁명에 방해되는 자는 무조건 처단한다. 혁명에 방해되는 자는 무조건 처단한다. 제형법정주의가 한때 폐지됐죠. 근데 러시아도 지금은 제형법정주의입니다. 북한도 그래. 북한도 남한 드라마를 보면 처단한다.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고 형벌이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북한도 소련도 제형법정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 그냥 김영선한테 사적으로 문자 보내서 어디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해주면 처벌하는 이런 법이 어딘데 말이야. 우리 선거법에 사인이 문자로 조언한다 해서 이게 해당됩니까? 특검도 검찰 수사잖아. 아니 특검 민주당 김건희 여사 그 문자가
공직선거법 몇 조에 해당돼서 징역 몇 년인데 특검이냐? 이걸 적어보라 이 말이죠. 민간인이 개입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특검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게 바로 파우치백 아닙니까? 파우치백 금지한다는 것만 있지, 그것도 남편의 직무와 관련해서 수수하면 안 된다, 이런 금지만 있지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이게 재형법중대에 반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놓은 거 아닙니까? 범죄와 형벌이 법에 정해져 있을 때만 수사하고 특검하고 검찰이 가는 겁니다. 도대체 김건희 여사 행위가 몇 조에 해당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정당 결론을 놓은 거죠. 이번에 특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과시키면 이게 단호하게 거부권 행사하고 없애버릴, 쓰레기통에 다시 보낼 사유가 또 하나 생긴다 봅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사유를 자꾸 특검법에 추가하니까 우리도 거부권을 행사할 사유가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거부권으로 막아야 되는 거고, 이 좌파들의 김건희 여사 공격은 전부 다 그렇잖아. 전부 다는 아니지. 1%의 진실을 섞어야지. 왜? 1%의 진실을 섞어서 99% 거짓을 해야 국민이 쏘으니까. 이런 선동 가짜로서 괴담이다. 또 이게 1%의 진실, 혹시나도 문자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뻥튀기 99% 튀겨서 어떻게 이용할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보고 그렇게 제대로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